안녕하세요. 비전일지입니다. 달걀이 먼저일까요? 닭이 먼저일까요? 창조론적인 과학적 의견은 잘 모르겠지만요. 제 개인적으로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개인적으로 이것의 답을 아냐 모르냐에 따라 우리의 인생이 조금 달라질 수도 있겠다 싶거든요. 저는 이것의 답을 내림으로써 29살에 아무것도 없던 스펙에서 단기간에 자격증을 취득하고 대기업에 입사하게 되었고 지금의 제가 있게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내린 답은 바로 닭이 먼저입니다. 우리는 닭을 건강하게 잘 키워야 좋은 품질의 달걀을 많이 얻을 수 있거든요. 동화 황금알을 낳는 거위를 다 아실 겁니다. 여기서도 답을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생산물이 황금알을 성급히 얻으려다가 생산 능력을 가진 거위를 죽였습니다. 이 동화의 결과는 다들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닭이 먼저라고 결론을 내린 이유는요. 달걀은 생산물이고 닭은 생산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그럼 하나씩 살펴봅시다. 생산물은 무엇일까요? 바로 외적으로 보여지는 것, 즉 결과물이죠. 저로 따진다면 바로 이 자격증 취득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게 바로 눈에 보이는 생산물이죠. 그러면 생산 능력은 무엇일까요? 바로 자격증을 취득하는 나를 만드는 것입니다. 마치 황금알을 낳는 거위가 있는 것처럼요. 그래서 자격증 취득하는 나를 먼저 만들고 그 다음에 자격증을 취득하는 것이 다음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자격증을 취득하는 기본적인 마인드셋입니다. 그리고 생산 능력이 먼저인 가장 큰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생산은 멈추더라도 생산 능력은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마치 공장은 중단해서도 그 공장은 그대로 남아있는 것처럼요. 스펙이 아무것도 없이 졸업했던 저는 너무 막막했거든요. 그래서 29살에 건설회사에 지원이라도 하려면 기사 자격증은 꼭 있어야 됐습니다. 처음 기사시험을 준비했던 2개월간 저의 목표는 오직 기사시험 합격이었습니다. 이 목표를 위해서 저는 하루에 2시간씩 무조건 공부를 했고요. 그 결과 기사시험에 합격할 수 있었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문제를 드릴게요. 제가 자격증을 취득한 이후에 제가 하루에 매일 공부했던 그 2시간은 과연 빈 시간이 되었을까요? 아닙니다. 이 하루의 2시간은 다른 목표를 이루는 데 사용하게 됩니다. 제가 2시간씩 공부해왔던 이 루틴이 계속 이어져서 이 2시간이 토익 공부를 하는 시간이 되고요. 자기소개서의 퀄리티를 높여주는 시간이 되기도 하고요. 그리고 무엇이든 시도할 때마다 그 완성도를 높여주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물론 제 유튜브는 완성도가 아직 좀 떨어지지만요.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자격증 취득 공장도 세워놨고 그 자격증 취득이라는 생산물도 만들어냈습니다. 그리고 이 공장을 그냥 놀게 하지 않고요. 이 공장으로 다른 목표들을 계속해서 생산해내는 겁니다. 이것이 제가 자격증을 12개를 합격할 수 있었던 이유입니다. 자격증을 취득하는 생산 공장을 만들어 놨으니까요. 그 공장을 이용해서 생산물을 그냥 계속 만들어내면 되는 거였거든요. 그렇게 1개 따니까 2개, 3개, 그리고 지금의 12개가 된 겁니다. 더 나아가서 제가 대기업에 취업할 수 있었던 이유도 바로 이것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서류에서는 객관적인 생산물들을 적고요. 자기소개서에서는 생산물을 기반으로 한 나의 생산 능력을 적고요. 그리고 면접에서 제 생산 능력을 증명해내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요즘 되게 바쁜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매일 새벽 5시에 일어나고요. 6시에 출근해서 그리고 저녁 6시에 퇴근을 합니다. 그리고 토요일에도 격주로 근무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퇴근하고도 할 게 많습니다. 퇴근하고 운동도 해야 되고 책도 읽어야 되고 또 주말에는 가족도 보러 서울에도 가야 되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이 유튜브 대본을 쓰고 이 유튜브 영상을 찍고 이 유튜브 편집을 하는데 어마어마한 시간이 걸리거든요. 그리고 제가 전기기사까지 공부를 해보려고 하는데 아직까지 여기서는 시간이 안 됩니다. 그러나 조만간 더 시간을 늘려서 제가 전기기사 공부하는 시간도 확보를 하려고요. 어쨌든 직장인인 제가 새벽 출근, 주말 출근까지 하면서도 이렇게 유튜브를 찍을 수 있는 것 자체가 저의 생산 공장을 계속 돌리기 때문입니다. 제 개인적인 목표는요, 2024년부터는 기술사 공부도 시작을 하는 것이 목표고요. 그러려면 제 생산 능력을 계속 업그레이드를 시켜야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 생산 능력을 갖출 수 있을까요? 이 생산물과 생산 능력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 있는 책들이 몇 권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정말 잘 알고 계신 책들이 있어요. 지적 대화를 위한 넓고 얕은 지식 1권, 그리고 성공하는 사람들의 7가지 습관, 이 2가지 책에서 모두 생산물과 생산 능력, 이 2가지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대넘냐 1권은 경제를 기반으로 한 인문학 서적이고요. 성공하는 사람들의 7가지 습관은 자기계발서거든요. 근데 주제가 다른 책들이지만 이 동일한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생산물과 생산 능력입니다. 1시간에 빵을 10개 만드는 빵 공장이 있고요. 그리고 빵 10,000개가 있습니다.
여러분이라면 어떤 것을 선택하시겠어요? 당연히 1시간에 빵 10개를 만드는 빵 공장을 선택하지 않을까요? 당장은 빵 10,000개를 팔았을 때 수익은 클지 모르지만요, 그거는 단기적인 것이거든요. 빵 공장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생산을 해낸다면 언젠가 이 빵 10,000개를 역전을 하는 것입니다. 게다가 빵 공장을 가지고 있으니까요, 이 빵 공장으로 여러 가지 빵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생산물들을 생산해낼 수도 있겠죠. 당연히 여기서 빵 공장이 생산 능력이고 빵이 생산물입니다. 지대덤야 1권에서는요, 생산 수단을 소유한 사람이 자본가가 되고 이 생산 수단을 소유하지 못한 사람이 노동자가 된다고 설명을 합니다. 즉, 자본가와 노동자를 가르는 가장 큰 기준 중에 하나가 이 생산 수단, 이 생산 능력의 유무라는 것입니다. 이 둘 중에 누가 승자인지는 말 안 해도 알겠죠. 생산 수단을 소유한 사람이 고대 시절부터 지금까지 승자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지대넘앗에서 얘기를 하고 있는 생산 수단과 생산물입니다. 마찬가지로 성공하는 사람들의 7가지 습관에서도 이 생산 능력과 생산물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성공하는 사람들의 7가지 습관은 제 인생을 바꾼 책 중에 하나거든요. 여러분들 꼭 한번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 책을 너무 좋아해서요, 이렇게까지 제가 한 권 한 권 다 이렇게 정리를 했거든요. 이게 전부 다 성공하는 사람들의 7가지 습관을 정리한 노트입니다.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정리를 하나하나 다 했습니다. 그런데 이 책을 다 요약을 해놓고 보니까요, 결국의 핵심은 생산물과 생산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즉, 이 성공하는 사람들의 7가지 습관을 하는 이유가요, 생산 능력과 생산물의 균형을 갖추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내면으로부터 시작하여 외부로 향하는 패러다임이라고 설명을 합니다. 패러다임이란 내가 세상을 보는 렌즈입니다. 즉, 내가 어떻게 세상을 보고 있냐, 이것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생각과 행동의 원천이고요, 그것이 나의 생산물로 이어지고 더 나아가서 대인관계까지 이어가는 것입니다. 따라서 내적 성품이 먼저 변화되지 않으면 외적 성격인 태도나 행동, 더 나아가서 대인관계까지 변화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내 인생의 원칙을 한 가지라도 정하고 그 원칙을 지키려고 노력을 해보세요. 처음엔 한 가지라도 좋습니다. 제가 세운 원칙들을 수행해 나가다 보면 나에 대해서 알 수 있습니다. 이 원칙은 내가 100% 지킬 수가 없구나. 이거를 100% 지키려면 내가 이것을 먼저 해야 되는구나. 이런 것들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자격증 공부를 예로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나는 자격증 공부를 할 때 어떤 경우가 있어도 하루 2시간 이상은 무조건 공부를 하겠다는 원칙을 세웠다고 봅시다. 그런데 이게 쉬울까요? 당연히 너무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원칙을 지키기 위해 공부를 할 수밖에 없는 나만의 시스템을 갖추는 것입니다. 제가 한번 영상 올린 거 있는데 참고해서 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원칙을 지키기 위해 이 원칙을 쪼개서 장기 목표, 단기 목표, 그리고 일일 체크리스트, 이렇게까지 이어가면서 이 원칙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는 이 책에서 시간관리 매트릭스라는 것을 설명을 합니다. 이거는 시간관리 하면은 누구라도 한 번쯤 들어봤을 만한 이론이거든요. 제 4분면으로 나누는 것입니다. 긴급함, 긴급하지 않음, 중요함, 중요하지 않음, 이렇게 1사분면, 2사분면, 3사분면, 4사분면, 이렇게 표를 만들어줍니다. 여기서 확실하게 잡고 가야 되는 것은 중요성이 긴급성보다 앞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매트리스를 잠깐 설명을 드리면요, 1사분면은 긴급하고 중요한 문제입니다. 위기가 터졌거나 급박한 문제가 있거나 기간이 정해진 프로젝트인 경우입니다. 그리고 제2사분면이 바로 긴급하진 않지만 중요한 일입니다. 이것이 바로 생산 능력을 키우는 활동이고요, 인간관계를 구축하고 새로운 기회를 발굴하고 나의 계획을 짜거나 나의 시스템을 짜보는 일입니다. 저 같은 경우는 책을 읽어서 아까 제가 했던 것처럼 이렇게 쫙 책을 요약하는 이런 것들이 저에게는 2사분면에 해당하는 일입니다. 이 2사분면 위주의 삶을 살게 되면요, 나의 비전이나 나의 꿈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는 시간을 가질 수 있고요, 무엇보다 생산수단과 생산물의 균형이 있는 삶을 살게 됩니다. 그러나 다들 공감하다시피 이 2사분면의 삶을 살기가 되게 쉽지 않습니다. 매일 하루하루 치이는 삶을 살다 보면 긴급하지 않는 일들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지거든요. 자기 개발을 한다든지 꾸준히 운동을 한다든지 책을 읽는다든지 나에게 동기부여가 되는 모임에 나간다든지 아니면 내 원칙을 지키기 위해서 어떤 활동을 한다든지 내 인생 계획을 짜본다든지 이런 것들 말입니다. 그러나 이 2사분면의 일들을 하지 않으면 우리의 생산 능력은 그대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3사분면과 제4사분면,
이 두 개는요 중요하지 않은 일이거든요. 즉 하찮은 일이라는 것입니다. 파레토의 법칙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게 80%의 결과는 중요한 20%에서 나온다는 것이거든요. 우리의 삶에서 이 이사분면의 삶을 20%만 투자를 해본다면 우리의 80%가 바뀔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이사분면에 해당하는 활동을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요. 이 활동을 해나가시면서 생산 능력이 향상되는 것을 느껴보세요. 그리고 이 생산 능력으로부터 따라오는 생산물을 얻어보시고 개인의 승리를 한번 누려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요, 이 자격증을 취득하는 것을 넘어서 인생이 조금씩 바뀔 수 있다는 것을 느끼실 수 있을 것입니다. 아무것도 없던 제가 자격증을 취득하고 대기업에 취업하고 이렇게 유튜브를 하고 있는 것처럼요. 여러분들의 삶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비전일지였습니다.